네, 들어갑시다. 고등학교 1학년 22년 9월 모의고사 29번 지문부터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도 한번 내볼 건데 어려운 지문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유추할 것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지문의 주제문은 더 작아진 인간의 뇌입니다. 더 작아진 인간의 뇌이고요. 자료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먹는다고 조금 늦는다고 하셨는데 아예 땡 까셨지? 일로 나와요. 요 지문은 이전 모의고사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동물들의 뇌도 작아졌고 인간들의 뇌도 작아졌다라는 건데요. 인간들의 뇌가 작아졌다고 해서 멍청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떤 지문인지는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요, it turns out, 사실 없어도 되는 친구긴 하죠. 판명이 잘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인간의 뇌는 has shrunk라고 얘기를 합니다. have 플러스 pp 구조로 나왔고요. 원래 동사 원형은 shrink죠. 이게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계열이 있긴 하죠. 인간의 뇌는요, 줄어들었습니다. in mass, 질량. 그러니까 무게면에 있어서 혹은 크기면에 있어서 인간의 뇌는 줄어들었어요. By about 10%, 대략 한 10% 정도 인간의 뇌의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Since it peake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since는 이후부터라는 계열이네요. 그 이유는 여기 완료 시제하고 함께 다닐 때 since는 시간의 계열입니다. because의 계열이 아니라요. 언제부터 줄어들었대요, 민준아? It peaked. 인간의 뇌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크기 면에서, 그러니까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인간의 뇌가 크기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그때부터 인간의 뇌의 질량은 대략 1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는 이제부터 한 번씩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의 질량은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했냐면 대략 1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뇌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15,000년에서 30,000년 전까지에는 최고점을 찍었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10% 정도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오네요.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이론은 is 이것입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요. Many thousand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인간들이요 살았었대요. 처음에는 어디에 살았었죠? 이런 세상에 살았었는데요, 수빈아. 위험한 포식자들의 세상으로부터 처음에는 살았었대요. 아무래도 인류가 시작했었을 때는 공룡과 싸웠어야 됐었고 동물들 아니면 맹수들과 인간은 겨뤄야 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포식자들이 있던 위험한 세상은 어디냐 하면 where이 word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포식자들로부터 위험한 세상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인간들은요. had to have,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가졌어야 했었을까요? their wit를 가졌어야 됐어. wit라는 거는 보통 재치. 그리고 여기서는 기지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기지를 발휘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wit로 되는데 원래 원뜻은 야, 너 정말 위트 있다 라고 할 때 그 재치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다시요. 인간들은요 기지를 발휘해야 됐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여기서 포식자들이겠죠. 포식자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야만 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At all times, 언제나 항상 포식자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재능,
기지를 활용해야만 했었던 위험한 세상에 살았었대요. 왜 기지를 발휘해야 됐었을까요? To avoid being killed라고 하면서 관계부사절이 끝났습니다. 피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avoid는 목적으로 ing를 받아주죠. being killed, 수동으로도 나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나 포식자들에게 기지를 발휘해야 했었던 위험한 세상에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인간의 뇌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인류는 포식자의 세상에서 살았어야 했죠. 포식자의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이들은 무엇을 발휘해야 됐었냐면은 기지를 뽐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채아야, 기지를 뽐내야 했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써야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머리를 써야 했었던 세상에서 수천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재환아. 오늘날 우리가 학원 가다가 공룡한테 잡아먹힐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혹은 사자가 우리를 덮칠 가능성도 아예 없어요. 즉, 옛날에는 머리를 써야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have effectively, 효율적으로 domesticated 했습니다. domesticate 어떤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뜻은 가축화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가축화했다라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잘 잡아서 느낌으로 외우면 편해요, 은유야. 가축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거죠. 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가축화하다라는 게 원뜻이긴 하지만 길들이다라는 뜻. 그래서 다시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였죠. 그리고 많은 것들, 무엇에 관련한 거죠? 생존의 일들에 많은 것은 하면서 여기가 지금 동사 계열로 들어갑니다. 생존들과 관련된 대다수는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생존과 관련된 대다수의 일들은요. From A to B 구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A부터 B까지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생존과 관련된 일들이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첫 번째, 피하는 거였는데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to building shelters, 은신처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음식을 획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생존들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요. 어떻게 되었게요? have been outsourced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동사 수동태 계열이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outsourced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학생이라서 잘 모르는데 취업 홈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잡코리아나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데 보면은 아웃소싱이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웃소싱 한다. 그 아웃소스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친구긴 한데요. 아웃소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위탁하다,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봤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다시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이게 되었고 생존과 관련된 일들의 대다수는 어디로 맡겨졌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일들은 누구에게 맡겨졌죠? 바로 더 넓은
사회에게 맡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가 됐나요? 저는 대강 정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머리를 써야만 포식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먼저 자신을 잘 길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적절하게 발전했고 인류가 적절하게 잘 진화를 했다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열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계열이 뭐였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일들은 사회에게 맡겨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이제 예전 세상은 어땠냐면 얘들아,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요, 개인이 투쟁해야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합니까? 물론 걱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든든한 사회가 있잖아요. 경찰, 검찰,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뇌를 쓸, 그러니까 그 기질을 발휘할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제 생존과 관련된 기술들 때문에 애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사회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가 어떻게 됐을까? 생존과 관련된 뇌의 분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 다른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인간의 뇌가 그래서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가봅시다. We are smaller than our ancestors too.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 역시도 태우나 더 작아요. 뭐보다 더 작아요?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 작기도 하죠. 네, 보통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나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작습니다. 그리고 it is a characteristic, 특징인데요. 무엇의 특징이냐면은 가축화된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인간들만 작은 게 아니라요, 연지야. 가축화된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또 뭐냐면 그 동물들 자체도 일반적으로는 더 작아요. 뭐보다요? 야생에 살고 있는 사촌들보다 더 작대요. 무슨 말이죠? 인간들만 조상보다 작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길들인 동물들 있죠? 이를테면 개, 소, 양, 말. 일반적으로 야생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상의 동물들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늑대를 생각해 보세요. 늑대는 엄청 거대합니다. 하지만 개는 늑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죠. 그리고 아메리카 들소, 그게 되게 크대요. 지프차만 하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는 그만큼 크진 않잖아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보다 작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작아진 거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환아. 동물들도 사람들이 길들이기 시작했죠. 그럼 동물들도 포식자에게 먹힐 위험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보호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작아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예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 결론으로 갑니다. None of these, 부정어 나오면서 동사에 항상 같이 영향을 끼쳐줄게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답이사? 인간의 뇌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장이에요. 이러한 것의 그 어떤 것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대시 생략됐고요, 예민아. 이러한 것의 그 어떤 것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2R 붙어서 비교급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멍청하다 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작은데요? 뇌가 작아졌잖아요. 머리가 작아졌다라는 것이요, 멍청하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틀리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의 크기라는 것은 is not 아니에요. necessarily 꼭 반드시 어떤 지표는 아닙니다. 무엇에? 인간의 지능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아, 뇌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을 보여주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작아졌다라고 해서 꼭 우리가 멍청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오히려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오늘날의 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진 뇌들 기억하시죠? 오늘날의 우리의 작아진 뇌들이 wired up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ire up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선이라고 해석을 하죠. 와이어, 마이크 선 같은 것도 와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줄이란 느낌이죠. wire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얽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엉키게 하다, 묶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됐나요?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서로 잘 다르게 엮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엮여져 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존과 관련된 분야에만 특성화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뇌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만 특출난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얽매여 있으면 이쪽 분야, 저쪽 분야,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than those of our ancestor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인데요.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얽혀 있냐면요. 우리의 조상들의 those 뇌예요. brains 받아요. 우리의 조상들의 뇌들보다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9번 지문은 끝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뇌는 크기가 점점 줄어든 건 맞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하지만 인간의 뇌가 작다라는 것은 지능의 지표가 아니죠. 물론 그 뇌만 줄어든 건 아니었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자체도 조상들보다 줄어들었고 동물들 자체도 야생에 살고 있는 사촌 동물들보다 작아진 건 맞긴 합니다. 뇌의 크기는 지능의 지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효율적으로 뇌가 얽혀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특출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채아야 생존에만 특화가 되어 있다라면은 생존만 잘하겠죠. 글 쓰는 능력은 없었을 겁니다. 건축하는 능력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뇌라는 부분이 얽혀져 있으면은 건축하는 분야나 뭐 문학 작품을 만드는 분야나 다양한 방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더 작아진 인간의 뇌, 멍청하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동물들의 뇌도 줄어들었다. 그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22년 1학년에서 한번 나왔었군요. 29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또 고민이 되는 지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도 싶기도 해요. 30번 지문입니다. 30번 지문에서의 제가 고민이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허브예요. 분석본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허브로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허브는 어떤 느낌인지 잘 느낌이 안 올 겁니다. 로즈마리 그것도 허브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허브는요, 약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초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주제문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허브가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이게 글의 지문입니다. 주제인데 허브라고 썼는데 약초예요, 약초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님들이나요? 아니면 주변 뭐 이모부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들 중에서 약초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 정도냐면 혹시 그 할머님 댁이나 할아버지 댁 뭐 아니면 친척분들 댁 가면은 장식장에 요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어 갖고 요런 통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인삼 같은 거 요렇게 들어 있고 장례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술 요렇게 들어 있는 거 아마 보았을 수도 있으면 약술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어른들은 이걸 드시지는 않지만은 몸이 안 좋을 때 있고 조금씩 먹으면은 몸이 직접 낫는다. 신체에 엄청난 효과를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삼, 그게 이제 약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한 다른 채소들, 다른 약초의 계열들이 다 될 수 있긴 합니다. 동양권 문화에서는 얘들아, 약초는 효과가 있죠. 동양권에서는 약초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개념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까요? 정말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갑시다. It is widely believed. 가주어 진주어네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넓은 방식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뭐가 믿어지나요? 특정한 약초들이 어쨌든지 정말 마술과 같이 개선시켜 줄 거라고 믿어요. 무엇을요? 특정한 작업률인데 certain organs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체 기관이긴 합니다. 신체 기관들의 특정한 신체 기관들의 어떤 작업 능력을 개선시켜 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cure. 이 친구 이렇게 쓴 거는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는요. 그리고 somehow 1번 동사, 2번 동사. 그리고 치료해 줄 거라고 믿어져요. 특정한 질병들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게 되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특정한 질병들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요? 일단 가보긴 합시다. 약초하고 관련된 통념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신체 기관을 개선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 VJ 특공대라든지 아니면 그 어머님들 일요일 밤마다 가끔 보시는 알토란입니까?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살을 몇 킬로를 뺐는데 이거 먹고 뺐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약초요. 허브요. 특정한 신체 기관을 개선시켜주고 이거는 먹으면은 장에 좋습니다. 위에 좋아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되기도 해요. 와 같이 믿어지긴 하지만 주제문이에요. 그러한 진술들은 그러한 언급들은 그러한 말들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리고 groundless합니다. 모르면 외웁시다. 이제 전부 다 외워요. groundless는 왠지 느낌이 땅이 없는 이죠. 그건 나쁘진 않긴 합니다. 소윤아. 땅이 없는 거 맞긴 합니다. 땅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기반 없는 이란 뜻이죠. 기반이 없는 그리고 증거가
없는. 그리고 이런 뜻으로 가면 쉽다라는 겁니다. 색깔. 터무니없는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우면 한 번 더 돌려도 괜찮아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결론은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비유가 조금 재밌어서요. 결론은 등장했습니다. 특정한 신체 기관을 개선시켜 줄 거고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개소리 하지 마, 임마. 비과학적이야. 그리고 터무니없는데? 결론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약초와 같은 것들이요. 특정한 신체 기관을 개선시켜 주지 못합니다. 질병 당연히 치유가 안 되겠죠. 이걸 끌고 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 비유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초 먹었더니 피가 조금 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때로는 약초들은요, 어피어, 자동사니가 수동전환 안 되죠? 모인 것처럼 보여요. to work.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초를 먹으면은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왜냐면요, 그것들 herbs네요. 왜냐하면 약초들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늘리는 경향이 있냐면 여러분의 피의 순환, 대점 인주의 혈액순환, 피의 순환이니까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In an aggressive attempt. 적극적인, 여기선 공격적인이란 뜻은 아니고요. 적극적인이란 뜻도 있네요. 적극적인 시도로서 혈액순환이 좀 개선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냐면은 우리의 신체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왜 우리의 신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냐면 없애기 위해서 그 허브들을 어디에서 제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체제, 그러니까는 신체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의 신체에서 허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신체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라고 얘기해요. 약초라는 것들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약초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난다라는 분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몸이 차가운 분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먹으래요. 홍삼. 왜냐면 홍삼 먹으면 몸이 뜨거워진대요. 혈액순환 개선됐는데요? 아니야. 홍삼이 도와준 게 아니라 홍삼이 들어왔지 우리의 신체에. 그러면 우리 신체가 그 홍삼을 없애려고, 즉 소화시키려고 몸이 계속해서 증진되고 몸이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허브와 같은 약초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 끌고 갑니다, 수빈아. 우리의 신체가 무엇인가 제거하려고 한다 그랬었죠. 요거를 끌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봅시다. That can create a temporary feeling of a high. 그러한 것은 can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temporarily,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죠. 무엇에? high인데요. 높은의 형용사 같죠? 실제로는 명사겠네요. 고취, 아니면 보통 고취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진짜 혈액순환이 되나 봐.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죠. 그런데요. 콤마 위치로 들어가네요. 이 일시적인 기분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만듭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이네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만들어요. Your health condition has improved. as if로 쓰였는데 시제가 현재네요. 때때로 그럴 수는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나왔었던 거요. 그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의 상태가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약초들은요, can have a placebo effect.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진짜 효과가 있네? 와 같은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Just like any other method. 마치 다른 어떤 방식처럼, 다른 의학 방식처럼 플라시보 효과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뭐였습니까? 비과학적이고 터무니가 없긴 한데요. 방금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혈액순환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의 상태가 개선, as if 문장이었습니다. 된 것처럼 또 느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만든다 그랬었죠? 마지막 문장,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었죠? 플라시보 효과예요. 약초를 먹었더니 열이 후끈후끈 나네. 나는 겨울에도 그래서 패딩을 안 입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긴 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가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라 하는데 장내삼을 보내봤더라고.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었더니 내가 요즘에 아침에 3시에 일어나. 나는 이제 다시 새삼을 시작했어. 글쎄요. 허브가 정말로 신체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 나왔던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트 들어갑니다. Whatever the case, it is your body. 끝. 그대로 끌고 나오고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그 사례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라고 하는데요. 먼저 잡고는 갑시다. 콤마 찍혀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요. 이 친구는 부사절의 느낌이고 복합, 관계, 부사. 맞죠? 이게 바꿔 쓰는 구조가 달랐었잖아요. 복합관계 부사는 명사절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부사절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콤마 박아놨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nything 대시 아니라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쓰게 되면서 부사절이니까 주어 나와야 되고 주어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또 얘기합니까? 생략이 된 문장에서 성격이 약한 동사, 비동사가 생략됐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는 is, 시제와 수일치에 따라서 is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다시 얘기 안 해도 괜찮죠? 성격이 약한 동사다. Whatever the case is,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말로 개선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의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주제문 또 다른 거요.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뭐가요?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That has the intelligence.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To regain health and not the hopes.
regain, 다시 얻다, 되찾다죠, 되찾다.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지능을 지닌 것은 바로 여러분 신체입니다. 뭐가 아니라? 약초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거라고요. 선생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지능이요? 지능은 뇌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래요, 저는요. 지능으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여러분 편하게 해석하는 게 좋죠? 능력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된 것 같지 않아요? 약초가 신체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지닌 건 바로 우리의 신체인 겁니다. 또 다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결론이 뭐냐면은 약초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체가 건강을 되찾는 능력이 있대요. 나는 자연인이다인가요? 그 케이블 방송 보게 되면은 몸이 많이 아프셔갖고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거기 산에서 약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진 건 아니라요. 그냥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재생 능력이 있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지 꼭 약초가 도와준 건 아니더라. How can earth have the intelligence needed to direct your body into getting healthier? 그러게요.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약초들이 능력이 있겠니? 어떤 능력인데? 필요한 능력인데 direct, 이끌다라는 뜻이죠. 유도하다.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능력. 야, 허브가 어떻게 가지고 있겠냐? 터무니없지 않냐? groundless하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볼까요? 야, 약초 따위가 말이야. 야, 무슨 지능이 있겠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한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야, 약초 따위가 가지고 있다고?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마. 불가능하지. Try to imagine how herbs might come into your body and intelligently fix your problems. 야, 상상은 한번 해보자. 응?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야, 그래. 야, 약초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상상해봐. 그거 내가 구매했겠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보고 구매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지능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자고. 무엇을? 우리의 신체 문제들을 지능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태훈아, 이게요. 야, 허브가 어떻게 신체에 들어온 상상해보자. 네가 잘근잘근 씹었겠지? 네 속으로 들어왔을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똑똑하게 문제를 고쳤을까? 잘근잘근 씹어진 약초들이 이 사람이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위에 머물러야 되고 이 사람은 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장에 가서 소화효소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야, 지능적으로 고쳤을 것 같아? 야, 상상은 한번 해보자고. 근데 말도 안 되지, 은유야. If you try to do that, 만약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 보려고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은 결국에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It seems.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알게 될 거라고요. 느낌 잡았죠? 이 문장을 그렇게 뜯어서 설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민아. 야, 허브가 네 몸에 어떻게 들어온 상상 한번 해봐봐. 야, 그게 문제를 고쳐준다고? 야, 이상하지? 네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알겠지.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겠지. 야, 의사들도 못 고치는데 약초가 장을 고쳐주고 약초가 혈액순환 개선시켜준다고? 야, 의사들도 네 병 못 찾았잖아. 얼마나 불가능한지 알겠지? Otherwise, it would mean. 오랜만에 나와서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쏙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신팀 신경 써볼래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윗문장의 반대 계열이 됩니다. 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면 it would mean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론입니다. If you 요거네요. didn't see how 블라블라블라 요 문장으로 가면 되죠. otherwise 가정법 기억하십니까? 앞문장 끌고 내려와요. 근데 말을 제가 쉽게 해줄게요. 야, 만약에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건지 네가 모른다면 이게 말이 어렵다고요, 연지야. 그래서 말을 돌리겠습니다. 뭐? 알았어. 야, 그래. 야,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볼 수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럼 약초가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아? 이걸 뜻해. 약초들 따위가 더 똑똑하다는 걸 뜻할 텐데? 뭐보다? 인간의 신체보다 약초가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걸 의미할걸? 그런데, which? 그러한 것은 앞문장 전체예요. 신체 아니고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and it이요. 그런데 방금 이 문장 약초들이 신체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은 완전히 어려울걸? 믿기에는 완전히 어렵잖아. 하면서 끝나요. 두 번째 카트에서 제가요. 드라마 찍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약초가 지능 따위가 있겠냐? 야, 말도 안 되지, 임마. 야, 약초가 너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상상 한번 해봐봐. 야, 그리고 그게 너의 문제를 어떻게 정말 멋진 방식으로 고치는지 상상 한번 해봐봐. 만약 네가 그걸 상상해보면 그거 완전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렇지 않다면, 즉 네가 말도 안 된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네가 이걸 말하는 거네. 약초가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니야? 네 몸보다? 야, 근데 네 몸보다 똑똑하다는 건 믿기 어렵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만, 아니 자신의 신체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가 안 좋은지 장이 안 좋은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개선시킬 수 있는데 약초 따위가 도와준다고요? 글쎄요. 라고 말하는 글이고요. 고민된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전에 그냥 허브라고 했대요. 근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페퍼민트,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로즈마리, 애플민트, 그게 허브의 계열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깻잎도 허브에 들어가거든요. 특정한 풀, 그리고 허브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약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양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약초가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 30번의 허브는 제가 약초로 의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0번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지문은 3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 본 것 같은데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쉬워요. (31번의) 주제문은 작업자에게서 판단 능력을 앗아가는 로봇. 작업자에게서 판단 능력을 앗아가는 로봇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다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갖고요. 제가 의역을 너무나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스마트폰 세대, 그리고 비디오 게임, 닌텐도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의 능력과 사고의 능력, 그리고 독해의 능력, 추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말로요. 코로나 전에 학생들은 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대가 다 그래요. 왜요? 기계잖아요. 로봇이라는 거는요. 인간에게서 판단 능력을 뺏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예시가 두 번째 카트에, 여기 첫 번째 카트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정말 어떻게 판단 능력을 빼앗아 가보는지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We worry. 우리는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 무엇을요? 로봇들이 가져가고 있어.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어. 라고 우리는 걱정해요. 네. 지난번 23년 6월 모의고사에서 소비자도 직접적인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키오스크 얘기도 들었었고 아니면 뭐 뷔페 같은 데서 접시 치워주는 기계들 그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의 직업을 다 앗아가고 있어 라고 걱정하긴 하죠. 하지만 just as common a problem 굉장히 흔한 문제로서 그 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봇들이요. 무엇을 앗아가고 있냐면요. 무엇을 가져가고 있냐면 우리의 판단 능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인간의 판단력을 빼앗아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고 능력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라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중학생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고등학생 돼도 저는 아마 2033년 모의고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몇 살이야? 10년 뒤면은? 28이야? 27이야? 그렇네. 저는 그래도 2033년 모의고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판단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봅시다. In the large warehouses,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he economy. 자, 이제 예시가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In the large. 어디에서냐면은 거대한 warehouses거든요. 창고예요. 여러분 물류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쿠팡 물류센터, 택배 물류센터, 웨어하우스 있습니다. 거대한 창고들 속에서 근데 창고들이 요즘 어떠냐면은 너무나도 흔한 창고들인데요. behind 그 뒤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날의 경제의 모습들 이면에 굉장히 흔한 창고들의 모습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꼬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경제 장면에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대한 창고가 있대요. 보통 인간의 경제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아마 물건을 사고 아니면 친구한테 어떤 물건을 팔고 그러한 경제적인 모습 뒤에 나는 이 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경제적인 뒷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창고로 장면이 전환이 될 건데 그곳에서 말이 이상해요. 인간의 집게들은요. 말을 이렇게 해요. 인간의 집게들은요.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마구마구 서둘러요. 뭐 하느라요? grabbing, 잡느라요. 어떤 제품들을 grab off군요. 꺼내느라요. 어디에서요? 선반들에서요. 어떤 제품들을 grab up, 잡아당기느라, 즉 물건들을 꺼내느라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이네요. 뭐 하느라 서둘러요? 움직이느라 서두르는데요. 그 제품들을 to the place, 생략이 된 것 같기도 하죠? 이런 곳으로 이동시키느라 굉장히 바쁘대요. 그러면 다시 이런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여기서 they도 앞에 나온 프로덕트네요. 그곳이 어떻답니까? 제품들이 수동이네 하여나 팩. 보통 우리 패키지 하면은 포장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팩은 포장하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면 수동이면은 제품들이 포장되는 곳이 내재화나 제품들이 포장되는 곳과 제품들이 디스패치드 되는 곳. 디스패치. 그 연예계 뉴스 기사의 대표적인 게 디스패치입니다. 그쵸? 디스패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급하다거든요. 급하하다. 아? 급하다요? 아. 빨리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연예계 신문 소식의 디스패치가 어떤 뉴스 기사인지 알겠죠? 빨리 나가서 연예계 특종을 제시하려는 디스패치 회사가 있죠. 그러면 됐나요? 수동이네 또 은유야. 제품들이 팩트, 포장이 되는 곳, 그리고 제품들이 빨리 배송이 돼야 하는 곳으로 물건들을 옮기느라 바쁘고 선반들에서 제품들을 꺼내느라 굉장히 분주한 인간 집게들이 있답니다. 창고 같은 계열에서요. 누가 있냐면은 말이 무서워요. 인간 집게예요. 이 인간 집게는 뭐 하느라 바쁘다고요?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이동시킨 곳에서는 포장이 되고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집게 제가 한번 그려드릴까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요. 인간의 집게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굴이고요. 여기 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뭔가를 꽂고 있어요. 이 모습이 지금 인간의 집게거든요. 그래서 별로 인간 집게 같진 않은데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인간 집게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제 in their ears, 그 사람들, 사람들 하면 안 돼요. 인간 집게들의 귀에 무엇이 있냐면은 도치가 됐네. headpieces. 무엇인가 머리에 끼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The voice of Jennifer. 제니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어집니다, 민준아. 제니퍼의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제니퍼가 뭔 줄 알아요? 이러한 물건인데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물건이야. 즉 소프트웨어야, 제니퍼는. 근데 이 제니퍼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 인간의 집게들에게 당신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간의 집게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콤마 ing.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The smallest details. 가장 작은 부분들조차도 통제하려고 해요. 무엇에? 인간 집게들의 움직임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통제하려고 드는 게 바로 제니퍼의 음성입니다. 안 무서워요? 저는 요거 예전에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다시 한번 인간 집게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제니퍼의 음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삐삐삐삐삐 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니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계예요, 기계. 이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통제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제해. 잘 생각해 봐봐. 인간이요. 제니퍼의 목소리에 통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야, 세리나 당연히 극단적으로. 그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면은 벌점 받을걸요? 삐빅, 삐빅, 이탈하셨습니다, 이탈하셨습니다. 원래 노선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자신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가야 할지를 제니퍼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판단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니퍼는요, breaks down, 쪼갭니다. 지시사항들을 아주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요. 지시사항들을 작은 덩어리로 쪼갠다? 무슨 말이지? 한 문장이야? 별로 어렵진 않아요. 괜찮아요? To minimize. 왜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줄 알아요? minimize. 대강 느낌 오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maximize. 최대화하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시사항들을 덩어리별로 쪼갭니다. 덩어리별로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재화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 a shelf. 이렇게 하기보다는 picking 꺼내십시오. 18개의 복사본들을 책의 18개의 복사본들을 선반에서 꺼내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작업자는요, would be politely, 그냥 공손하게 지시를 받습니다. instructed네요. PPP네요. to pick 5. 5개를 꺼내도록 지시를 받아요. 제가 요거 아까 제니퍼 목소리처럼 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사람의 계열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쏘리요. 사람들이요. 18권의 책들을 그냥 선반에서 지 마음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요. 제니퍼의 말대로 예의 바르게 처음에는 5권을 뽑아요. 그러고 나서 또 5권을 뽑아요. 그러고 나서 또 5권을 뽑죠. 그럼 지금 15권 뽑은 거예요. 그쵸? Then another 3. 그러고 나서 또 3권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18권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태훈이가요, 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태훈이는 등치가 좋잖아요. 태훈이가 선반에서 책 18권 하나 못 꺼내겠습니까? 여기서 태훈아 책 18권 좀 뽑아줘 라고 말하면 한 반에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인간의 작업자는 그냥 예의 바르게 5권 뽑으십시오. 네. 5권 뽑으세요. 네. 5권 한 번 더 뽑으세요. 네. 그리고 3번 뽑으세요. 네. 총 18권을 나눠서 이렇게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러한 상황들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줄입니다. 무엇을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네요. 무서워요. 사람들을 무엇으로 줄이는 줄 알아요? 그냥 기계들로 줄여놓는 겁니다. 근데 그 기계들이 뭔 줄 알아? 안 무서워 이래도? 만들어진 기계들.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기계들로 그냥 축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the Jennifer unit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and treats workers as an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blah blah blah. 여기도 무섭네.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일하는 걸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을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기계 따위로 만든대요. 또 하나 더, 여기도 무서워요. 요청하는 것 대신에 요청하기보다는 instead of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rather than이랑 instead of은 친구예요. 우리에게 좀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적응하셔야죠 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요. 제니퍼 기계는요 takes over, 이게 이전에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 모르면 또 외우시고,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제니퍼는 지배합니다. 무엇을요? 생각의 과정을 지배해요. 그리고 treat, 대합니다. 동사 병렬 은유, 대합니다. 일꾼들을 무엇으로 대할까 서윤아? 사람들로 된 직원들을 무엇으로 다룬다고? 비싸지 않은, 맞죠? 값싼, 그냥 물질로 다룰 뿐이래요. 여기가 무섭다니까? 무엇의 물질인 줄 알아? 시각적인 처리 과정이 있는, 그리고 a pair of opposable. 야들아, 이거 oppose가 반대하다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이 맞아요. 잘 봐봐. 요거랑 내 손가락이 요렇게 있으면 지금 opposable 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opposable이 아니죠. 옆에 있으니까 이게 opposable이죠.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마주할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아, 있는. 혹은 접을 수 있는 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반대할 수 있는도 맞다니까. 그게 원뜻이 맞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접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들의 쌍과, 말이 이상해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인 과정, 그러니까 눈, 이거잖아요. 눈과 손가락들이 있는 비싸지도 않은 물질 따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통제력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은 살로 만들어진 기계 덩어리야. 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잖아.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잖아. 선풍기가요, 지금 2시간 동안 켜 있다고 저 힘들어서 그만 끌래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기계들로 처리해버리고 생각하거나 적응하도록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사고 과정을 지배해버리고요. 인간 직원들을 비싸지 않은 어떤 물질로 여긴답니다. 눈과 엄지손가락들이 있는, 그러니까 집게예요, 집게. 아까 그 피커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집게 따위인 것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작업자에게서 판단 능력을 앗아가는 로봇. 이게 아마 우리의 현실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기가 31번 지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가 됐든지는 섬뜩하실 겁니다. 그 다음 지문은 3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까지만 오늘 하고 전달할 게 조금 있어서요. 일단 32번까지만 할 건데, 저기 태훈아, 이거 영상 끄면 안 되지? 32번 찍을 때. 이거 저기 뭐야, 제 분석본에 아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시가 뭐냐면은 아기 흉내 내야 되는데요. 이거 되게 창피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아기 흉내 안 내도 되죠? 그냥 예시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아기 예시라고 제가 적혀 있네요. 가봅시다. 주제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예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그 아기가 나올 겁니다. 인펜트가 나올 건데요. 이거 그거예요. 22년 6월에 나왔었나요? 천성이 환경과 관련돼서 나왔던 그 쥐와 관련된 예시로 나왔던 지문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봅시다. The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is blah blah blah. 이게 원래 prevailing이라는 게 만연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요. 만연한 관점, 그러니까 지배적인 우세한.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예민아. 만연하다는 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고 그 개념이 지배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세한 관점인데요. 누구 사이에 있어서요?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있는 지배적인 관점은 민준아, 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다.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지배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적극적인 기여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적극적인 공헌자예요. 무엇에 기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들입니다. 네, 나왔어요. 사람은 자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 1900년대 중반부터 우세했던 관점이 뭐였었냐면요. 지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능은 유전이다라는 관점이 우세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혹시 똑똑해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많이 발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은 influenced,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다연아?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들. 말 돌릴게.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떤 맥락들이냐면 잠깐만요. 관계부사 where로 전환 가능하겠지만 늘 조심하시고 이 새끼의 원래 위치는 여기였네요.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알겠지? 언제나 이 위치가 아니야, 수빈. 뒤에 다시 live in.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또 위치나 that. 언제나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서연아. 왜? 완전한 문장일 텐데 they live in.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승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문장 전체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들에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곳인데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한 play a role, 역할을 합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in influencing,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에 영향을 끼치죠?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야, 연지야? 첫 번째 문장 한 번 더 말했네.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네요. 뭐 함으로써요?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s. 오호.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리고 바꿈으로써. 무엇을? 그러한 맥락들. 즉, 맞아. 환경이요. 그러한 환경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리고 환경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interactive with예요. 상호작용하다라는 말을 제일 저는 어색해합니다. 환경과 어울리면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라고 하면 어때요? 상호작용하다라는 거는 서로 대화하다라는 게 맞긴 하죠. 근데 환경과 대화한다는 건 뭔가 이상하죠. 서로 대화를 하면은 잘 맞고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 어울리고 나중에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바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그 늑대소년이라는 그 예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글북이라든지 타잔이요. 그 정글북과 타잔에 관련된 남자 주인공은 원래 정글에서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인간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옷도 입고 밥도 깨끗하게 먹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환경을 변화시켰을 때 타잔이 자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면서 예시가 나오네요. 심지어 응애 유아들도요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애기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 주변에 있는 세상인데요, 세리나? 애기들 주변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construct, 구성하기도 해요. 자신들만의 발달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죠. 뭘 통해서요? 아기들과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발달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뭐야? 안 죽고 싶은데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심지어 유아 역시도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발달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애기들 역시도 자신만의 발달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은 조금 자중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애기가 어떻게 그 환경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변에 아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카트에서 어떻게 그러한지 예시 한번 가봅시다. Concerning in fact who smiles at each other he sings. 야, 한번 봐볼까? 꼬맹이 애기가 하나가 있다 봐볼까? 주관되네요. Who smiles. 웃어주는 애기인데 예민아. at each 뒤에 단수명사 맞죠? 각 어른에게 웃어주는 애기를 한번 봐보자. 근데 다시 he, 애기다 애기. 없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못 간대 생략됐네. who, whom, that. 생략된 거 맞죠? 그 아기가 바라보는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빵긋빵긋 미소를 지어지는 어린 아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어린 아기는요,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세상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신의 세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자신이 환경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왠 줄 알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알아? 왜냐면은 어른들이 웃어줄 가능성이 있대. 그럼 이게 뭐 한 거야? 요거? 환경에 영향 끼쳤지. 어떻게 끼쳤어? 웃어주었어. 맞잖아. 왜 그랬어? 어른들이 웃어줄 가능성이 있대. 그럼 이건 뭐야? 환경이 변화가 됐네. 생각해봐 봐봐. 어른들이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아기가 짜증내거나 찡얼거리면요. 아유 엄마한테 가 이래요. 근데 빵긋 하고 웃어주면요. 어른들 똑같이 아유 까꿍 하고 웃어줍니다. 환경에 영향을 끼쳤네요. 그래서 어른들도 웃을 가능성이 있고요. use, baby talk. 아기 말, 옹알이입니다. 옹알이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어른들이요. 우구우구우구 그랬어 하면서요. 그리고 play with, 놀아주기도 하죠. 그 아기와 그와 관련된 반응으로 놀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고 이게 환경의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반응에 따라서 어른들도 자신의 반응을 변화시키죠.
그 아기는 brings, 데리고 옵니다. 어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는 줄 알아요? 가까운 접촉으로 데리고 와요. 즉, 친해지기도 하네요. ing, making one-on-one interactions.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네. 1대1이군요. 1대1 상호작용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무엇을 창조해내기도 하냐면 학습의 기회들로서도 학습의 기회들을 창조해 나가기도 한대요. 저에게 어린 조카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막 2살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잘 빵긋빵긋 웃어주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저한테 오면서 가방 맨날 보면서 이거 뭐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애기는요,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환경이 변화가 된 거죠.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이거 삼촌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 아기가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참여함으로써. 원래 engage가 뭐 참여하다 아니면 매력적이게 하다 이런 뜻도 있기도 합니다. 자신들 주변에 이 세상에 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생각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람들과만 물건도 있네.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애기들 주변의 이 세상과 이제 올라가면 돼요? 해볼까요? 애기들 주변의 세상과 물건들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호기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애기들 주변의 이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individuals of all ages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아기만 포함되는 건 아니네.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문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변형 문제에서요. 모든 연령대의 아기들은 무엇이 되는 줄 알아요? 아기란다. 쏘리. 사람들은 제조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의 제조업자죠? 자신만의 발달의 제조업자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끝납니다. 뭘 말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 지문 잘 따라왔으면 설명 안 해도 뭔 말인 줄 알아요. 사람은 자신의 발달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도 그런데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발전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 제조하고 직접 작업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환경의 변화를 줌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제조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2번 지문입니다.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